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제183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미래의 컴퓨터계의 게임 체인저 양자 컴퓨터라 하죠. 양자 컴퓨터 관련 베스트는 어딜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옵티시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서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82회차 지난해 12월 18일 날 낙폭과대 초우량주 파이버 프로를 소개해 드렸었죠. 그때 당시 4,320원이었는데 오늘 1월 6일 종가가 6,060원이라서 플러스 4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네요. 그 파이버 프로는 그 양자 컴퓨터 관련, 양자 기술 관련주도 되고 요즘 호재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미래 게임 체인저 양자 컴퓨터 관련 베스트 옵티시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베스트의 의미는 투자자 관점에서의 베스트 기업이란 말입니다. 이 회사가 양자 컴퓨터에 관한 기술력이 최고고 이런 의미의 베스트가 아니라 또 그런 의미의 베스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가 투자해서 가장 저렴하게 사서 또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그러면서도 재무적으로 안전한 주식, 투자자 관점의 최고 좋은 주식,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베스트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옵티시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부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봤습니다. 궁금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조사해 봤는데 그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구글이 양자칩 윌로를 개발한 게 그 기폭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자 컴퓨터에는 고질적인 문제인 오류율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오류율 증가를 해결한 양자칩 윌로를 개발했다고 구글이 12월 9일자 작년 12월 9일자에 발표했어요. 저기 오른쪽 밑에 사진 보면 나오죠. 구글이 자체 개발한 새 양자칩 윌로우 해갖고.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작동을 하려면 절대 영도, 영하 273도라 하죠. 절대 영도와 진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래요. 그래갖고 그 양자 컴퓨터 기술 상용화 시기는 향후 5년 정도인 2030년 내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IBM이라든지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애들, 그 미국의 소위 빅테크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자료를 보면 양자 컴퓨터 개발에 앞장서는 빅테크 해갖고 아마존은 양자 컴퓨터 시스템 퀀텀 엠바크 아마존 브라켓을 구축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구글 아이온큐와 함께 양자 오류 문제 해결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고, IBM은 2024년 11월 작년 11월 양자 프로세서 퀀텀 회론 양자 프로세서 양자칩 퀀텀 회론을 개발했다고 공개를 했고 사진이 있죠. 그리고 구글은 2031년까지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는 게 목표고 작년 12월 9일 12월 초에 컴퓨터칩 양자 컴퓨터칩 윌로를 개발했다고 12월 9일 날 공고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 쪽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 컴퓨터보다 30조 배 이상 연산이 빨리 한다래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엄청난 속도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 신약 개발, 재료 과학,
금융 모델링,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면서 인류의 생활에 엄청난 또 변화를 몰고 오겠죠. 그래, 이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만들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2030년이면 지금부터 한 5년 후니까 그때는 또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투자자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되새겨 봐야 되겠죠. 우리가 투자의 내공을 기르려면 첫째가 뭐였죠? 비투군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면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디까지나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뭐죠? 주식 투자 자금의 30%, 적어도 30%, 많게는 50%는 반드시 현금성 예수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라. 그 얘기는 왜냐하면 내가 주식에 투자한 70%나 50%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좋은 종목, 아주 좋은 종목이 나오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그다음 세 번째,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랬죠. 그 아는 거는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에 대한 공부는 뭐 거시경제도 봐야 되고 정치나 사회의 흐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 미시 경제도 알아야 되고 개별 기업의 그 특성도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정보, 좋은 기업을 양심껏 소개하는 저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를 투자의 파트너로 삼으면은 좋은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하는 게 저와 가까웠던 친지나 선배나 후배나 친척들한테 좋은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저의 순수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에는 뉴욕 증시에서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랠리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랠리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AI 랠리를 있나 그래갖고 뉴욕 증시 휩쓰는 양자 컴퓨터 주식 그래갖고 작년 12월 18일에 한국경제에 났었죠.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전망 따라 출렁이는 양자 컴퓨터 UA 관련주 이래갖고 12월 23일 또 기사가 한번 났었죠. 그리고 AI에 주도주된 양자 컴퓨팅, 그래서 국내의 ETF에 뭉칫돈이 몰렸다 그래갖고 12월 31일 한국경제에 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연거푸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랠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양자 컴퓨터의 기술 발전으로 AI를 이어갈 차세대 테마가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커진 것 때문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 대번 취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기술 그 패권을 잡는 걸 굉장히 중시해서 신기술주로 양자 컴퓨터 분야를 이렇게 밀어줄 그런 게 기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미국 증시에서 랠리가 일어나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제가 양자 기술 세계 5위 기업이 어딘가라고 챗GPT에 물어봤더니 IBM, 구글, 리게트 컴퓨팅,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이렇게 5개 회사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5개 회사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 IBM이나 구글은 우리도 잘 알죠. 워낙 큰 기업이니까. IBM은 그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력을 얼마나 했냐면 1121 큐비트 양자컴을 개발했어요. 2023년에. 근데 얘가 주가가 222.65불이네요. 1월 3일 종가가.
그리고 작년에 최고가가 239달러고 최저가 157달러고 주당 순이익이 8.63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흑자도 내고 최고가에 많이 근접해 있죠.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글은 양자칩 윌로우를 개발했다고 앞장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주가는 191불이고 최고가는 201불, 최저가는 130불. 그래서 이미 얘도 많이 올라 있죠. 근데 이제 작은 회사들 리게트 컴퓨팅은 양자 집적 회로 개발에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래요. 그래갖고 양자 컴퓨터계의 엔비디아다 이렇게 그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주가가 19불이에요. 근데 1월 최고일 때가 20불이니까 얘도 최고치가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작년 9월 9일 날에 0.66불이었어요. 1달러도 안 됐어요. 그런데 19불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근데 얘는 아직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0.38불인 거 보니까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적자 상태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만 보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그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렇게 할 걸 예상되는 기업이고, 특히 얘는 아이온큐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애들이 이 같은 그 반도체 업계니까 기술력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같은 우리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도 고를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얘는 주가가 47불이네요. 그리고 최고일 때가 48불, 작년에 최저일 때가 6.2불. 그러니까 얘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아직 적자예요, 얘도. 그리고 퀀텀 컴퓨팅이 있거든요. 얘는 양자 컴퓨터계의 대표적인 소형주. 그리고 양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두 기업 이렇게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얘도 17.5불이고요. 그래 최고일 땐 27불, 최저일 때 0.35불. 얘도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걸 알 수 있죠. 근데 얘도 아직 적자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양자 컴퓨터 시장 전망을 보니까 2024년도 작년이죠. 그때 8조 9,150억 하나로 그러니까 약 9조 원이에요. 시장이 9조 원 정도인데 금년에는 9조 9,604억 약 10조 되죠. 한 1조 정도 늘어나죠. 근데 이게 2030년이 되면은 27조 3,164억 27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5년 만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분야에 얼마나 커질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제가 그 미국의 그 5대 기업을 설명한 거는 지금 국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지 않습니까? 정정도 불안하고. 근데 이제 어차피 좀 똑똑한 사람은 국장 탈출도 많이 하고 뉴욕 증시로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이 분야, 양자 기술 분야는 미래의 기술이고 앞으로 인류의 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꿀 그런 분야 아닙니까? 이런 분야에 좋은 기업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IBM이나 구글 같은 데는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은 올라가지 않은 리게트 컴퓨팅이나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특히 싼 리게트 컴퓨팅이나 퀀텀 컴퓨팅 이런 애들은 아직 20불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좀 이 양자 컴퓨터에 관한 이 이슈가 조금 수면 아래 잠겨서 주가가 하락됐을 때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투자를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너무 환율이 높아 갖고 지금 투자하기는 위험 부담이 크지만은 우리나라 정정이 좀 안정돼 갖고 환율이 지금 거의 1,500원 가까이 가잖아요. 1,300원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럴 때는 투자해 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애청자님들이 좀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정보는 잘 메모를 해두고 이렇게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그 양자 컴퓨터 분야의 탑 기업들을 알아봤다면 이 국내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큰 두 번째 양자 컴퓨터 관련 국내에 5대 기업은 어디가 있나요? 하고 챗 GPT에 물어봤더니 한국 첨단 소재, 그 다음에 ICTK, 아이온 플러스,
옵티시스, QSI 이렇게 5개의 기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첨단 소재, ICTK, 아이온 플러스는 다 적자 상태고 또 재무 상태도 약간 불안해요. 근데 요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얘네들이. 이제 먼저 한국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면은 얘는 양자 암호 통신의 필수인 평판 도파로 기반의 마이크로 간섭계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튼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주가는 7,210원이고 얘는 지금 거래 중지 상태에서 너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런데 보니까 부채 비율이 597%고 당좌 비율은 36%밖에 안 되고 매출도 50억인데 적자예요. 영업 적자가 44억이나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위험성 높은 애는 일단 제키자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ICTK는 주가가 12,620원인데 얘는 적자는 나는데 적자가 59억 원이네요. 그런데 재무적으로는 그래도 안전해요. 부채 비율 7%밖에 안 되고 당좌 비율이 2,654%, 유보율 736%. 그리고 얘는 양자 암호 내성 기술이 적용된 자이언트 5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래요. 그리고 근데 얘도 적자라서 얘도 제껴놨어요. 저는 안전이 더 재무적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더 유리니까. 그리고 아이온 플러스는 1940원이에요, 주가가. 오늘 그 상한가를 쳤더라고, 얘가. 근데 얘는 양자 난수 생성기 QRNG 양산에 성공했대요. 아이온 플러스. 그러니까 기술력은 좋죠. 근데 얘도 아직 영업 적자예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얘네들 주가가 오른 걸 보니까 최근 3개월 내에 한국 첨단 소재는 405%가 올랐고 4배가 늘어나 4배가 된 거죠. 그리고 ICTK는 162%가 올랐고 아이온 플러스도 308%예요. 최근 3개월 내에 3배가 오른 거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얘네들은 너무 재무적으로 불안해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제키는 걸로 하고요. 제가 제일 그래도 안정적이면서도 빨리 올라갈 수 있다, 투자할 만하다는 기업은 옵티시스하고 QSI 이 2개를 뽑아봤습니다. 이 옵티시스는 주가가 9,950원이에요. 오늘 1월 6일 종가가. 그리고 3개월 내 최고가가 1,080원. 그러니까 벌써 최고가에 가 있죠. 그리고 3개월 내 최저가가 6,490원. 그래서 최저가 대비 53%나 올라 있어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얘는 작년 3분기 기준 매출이 160억이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이 5%가 됐고 영업이익이 14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9%예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부채 비율은 10%밖에 안 되고 유보율은 699%, 거의 700%죠. 그리고 당좌 비율은 690%, 700%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무적으로 안전하죠. 그리고 유보율도 1986%에서 유보율 500% 이상이 안전한데 얘는 3배나 되니까 이것도 안전하죠. 그리고 얘는 양자 기술을 결합된 디지털 광통신 솔루션 개발에 굉장히 선두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옵티시스도 그래서 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QSI도 주가가 1월 6일 종가가 1,490원이라서 최고가가 12,44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한 16% 정도가 빠져 있고 최저가는 5,5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90%가 올랐어요. 그래서 얘도 작년 3분기까지 매출이 160억, 그리고 전년보다 매출 증가율이 13%, 성장률이 13%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12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8%. 그리고 얘도 부채가 거의 없어요. 부채 비율 6%, 당좌 비율 375%, 유보율 1738%.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973억이고 상장 주식수가 927만 1621조. 주식도 얼마 안 되죠. 옵티시스는 563만 6천, 더 작죠.
그리고 이 QSI는 양자 컴퓨터 핵심 부품인 극저온 저자분 증폭기 LNA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더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옵티시스나 QSI나 얘네 둘이 제일 좋다. 그런데 주가가 QSI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최저가에서 조금 덜 올라 있고 3개월 내.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높고 또 주식도 좀 더 작고 소형이고 그래서 옵티시스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옵티시스를 일단 베스트로 선정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그 애청자분은 저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양자 기술, 양자컴 분야에 이거는 아주 필수 기술이고 이 필수 기술에서 이 회사가 제일 좋다 이런 걸 아시는 분은 저 방송을 보고 댓글로 남겨주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독자분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관점 제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파악한 결과 옵티시스가 최선이 아닐까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 장에는 옵티시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큰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가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먼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왜냐면 이게 투자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지금. 근데 뭐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그 탄핵 소추에 대한 그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기각되느냐, 탄핵이 인용되느냐. 탄핵이 기각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거고 화려하게 복귀하는 거고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게 내란죄다 그래갖고 탄핵된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 거대 야당 국회가 탄핵 남발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예산 난도질을 하고 있어서 했다 이렇게 그 명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부정선거죠.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 버렸다, 헌재에서 각하시켜 버렸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화려하게 컴백하겠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러면은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2020년 21대 선거, 2022년 22대 선거, 2024년 22대 선거, 금년이죠. 아니 작년 4월에 있었죠 벌써. 이 두 개 국회가 다 해산이 돼. 현재 국회가 해산이 돼버리고 요 양대 국회에서 만들었던 입법이 다 무효가 돼버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국회가 해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선거에 의한 가짜 국회니까 당연히 해산될 수밖에 없죠. 부정선거 진상이 규명되면. 물론 부정선거가 아닌 걸 판명이 나면 그 현대제대로 그냥 현대 국회가 가는 걸 테고요. 현재의 국회가. 근데 총선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국회가 출범하고 이럴 경우에 부정선거 수혜를 입은 그 지금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참패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자 집단으로 이렇게 완전히 낙인을 찍힐 테니까 그건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압승을 하겠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끝까지 잘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펴고 싶었던 그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고 이건 또 정권 재창출에 큰 기반이 되겠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부르짖는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닙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겠죠. 그러면서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과 그 유럽 서방세계, 자유서방세계가 결속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 친기업 정책을 펴왔고 원전 활성화 이런 것들이 더욱
힘을 받고 추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정세도 안정이 되고, 그럼 정정 불안으로 해서 지금 거의 1,500원 가까이 올라갔던 환율도 많이 안정이 돼서 1,300원대로 적어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많이 투자하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뺐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겠죠. 많이 떨어져 있는 한국인 시장이 얼른 돌아오겠죠. 그러면서 증시도 우상향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제 우선 그럼 이럴 경우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소추당하면서 많이 떨어졌던 주식, 뭐 원전주, 방산주 이런 애들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 탄핵이 기각됐을 때의 영향.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은 사람들 성향이 딱 나눠진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원하는 사람, 또 친미, 그러니까 미국하고 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 거기 또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들고 나온 게 스탑 더 스틸이죠. 요즘 팻말이.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작년에 대선을 치르면서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난번 선거에서 대통령직을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번엔 부정선거 방지하기 위해서 손팻말 들고 싸운 게 스탑 더 스틸이죠. 근데 우리 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우리나라 그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스탑 더 스틸 태극기 성조기 들고 지금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복귀를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죠. 요새 막 눈보라치는 그 한겨울 추위에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까지 지금 막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의 그 열정을 보면. 이제 그 반면에 또 민노총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탄핵 인용,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탄핵 인용을 바라고 있죠. 헌법재판소에.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소추권이 인용이 되면은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고,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죠. 그거는 뭐. 그리고 이건 아마 4.19 이상의 유혈 사태가 나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앞으로 공정과 공명의 그 민주적 선거는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선관위가 국회의원, 대통령, 시도지사, 시군구의원, 시도의원 선정해서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선관위 공화국이 펼쳐진다고 봐요. 그리고 이럴 경우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영구집권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192석의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대통령 권한까지 주어지면은 거대 여당이 되면서 대통령의 행정권까지 가니까 이건 뭐 불이 끄고 없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이 사람들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한 1차 의결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너무 가까워지고 북중러의 소홀히 대해서 외교적 균형 감각을 이었다는 걸 탄핵 소추 사유로 넣지 않았습니까? 물론 2차 때는 빠졌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이게 마음속에는 중국, 북한 쪽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탄핵 인용을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게 아주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기본소득을 중요 정책으로 내거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요소가 강하죠. 이쪽 파트는. 얘네들이 만약에 권좌를 잡으면은, 정권을 잡으면은 당연히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까워지니까 미국, 일본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 한미일 결속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북중러 독재국가에 가까워지면서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기는 또 노조, 민노총이라는 또 전교조 이런 거대 집단 노조 쪽이 그 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이다 보니까 친노동 정책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물론 원전도 문재인 정부 때도 탈원전 정책을 했었지 않습니까? 탈원전 정책을 다시 해기하겠죠.
그리고 미군 철수도 일어날 수가 있죠. 왜냐면은 그 미국하고 멀어지니까 미국이 믿을 수 없는 한국에 계속 자기 군대를 두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군 철수하면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리고 외국 자본은 다 떠나겠죠. 한국. 그리고 환율은 팍 올라가고 급등하고 증시는 폭락 사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 제가 보기에는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길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갈 것이냐, 사회주의 이로 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만약 탄핵 인용이 되면은 진짜 투자자로서는 주식 같은 거 다 빼버려야 되겠죠. 다 빼야 되고, 그럼 어떻게 살았냐? 정말 대책이 안 섭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금방은 안 변할 테니까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테마주가 좀 더 많이 오르내릴 테죠. 특히 이재명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겠죠.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는 침체되고 증시도 거의 뭐 쇠락한다고 봐야 되겠죠. 투자자한테는 좀 안 좋은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요걸 보면은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왜 중국하고 중국인들이 막 그 탄핵 찬성 데모대에 많이 참가한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김민전 의원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했던 여자애가 그 어깨에 붙인 게 칭화대 그 교포, 칭화대 그 마크 아닙니까? 중국 칭화대, 시진핑이 나온 칭화대, 한국말은 청와대라 그러죠. 칭화대 그 마크고요. 근데 보면은 중국 대사관이 한국 체류 자국민들에게 정치 행사 참여를 하지 말라, 참여 금지한다고 1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뭐 조선일보에 나왔으니까 매체에 다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자국민들한테 한국 그 데모나 이런 정치 집회에 나가지 말라는 건 이미 많이 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라고 속내는 부추기고 싶었는데 겉으로 내정 간섭이란 비난을 받을까봐 거칠어로 이렇게 한 말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국가원로회가 중국 전산 조작 요원 90명을 체포해서 미 정보요원에게 넘겨갖고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국 전산 요원, 그러니까 해커랬죠. 해커. 지난번에 비상겸 했을 때 계엄군이 성관위에 그 수원 연수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체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래갖고 이 사람들을 뭐 미국 정보요원한테 넘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거를 국가원로회 밑에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발표한 거를 스카이데일리가 1월 2일 날 보도한 기사거든요. 근데 요게 아직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으니까 이런 보도도 있었다는 걸 참고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면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 선거에만 개입한 게 아니라 미국 선거에도 개입할 수 있고, 그 밖에 뭐 캐나다 선거에도 개입할 수 있고, 호주 선거에도 개입할 수 있고, 뭐 엄청 분탕질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걸로 메가톤급 폭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탄핵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4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애청자님도 요 4가지 요소의 변화를 잘 파악하면서 이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를 투자하는데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 첫째는 헌법재판관이 지금 8인이죠. 이 8인의 정치 성향을
잘 봐야 돼.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을지. 진보 쪽이 3명이고 중도가 2명이고 보수가 3명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8명 중에 적어도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보수표 3분이 다 기각 쪽에 손을 들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화려하게 컴백하는 건데, 이 3명 중에 2명 정도만 이쪽으로 가담, 2명만 가담하면 위험해지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 헌법재판관은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고려하는 재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여론 동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쪽 그 탄핵 인용 쪽에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은 지금 탄핵돼서 헌재 올라가 있는 건수가 뭐 29건이라 29건이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들어가 있고 뭐 법무장관도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그게 졸속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각하시켜버리면 되는데 각하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 뒤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탄핵 기각 쪽에 현재의 그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게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을 보겠죠. 그리고 또 언론 논조도 보고. 그런데 지금 뭐 그 주요 언론들은 다 그 탄핵 인용 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도 않고 또 탄핵 반대하는 그런 집회는 잘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은 탄핵 인용 지금 야당에도 유리한 지형이라고 봐요. 언론 지형으로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많이 내려가서 10%대에 있다가 지금 40%대까지 올라간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중국인들이 와서 탄핵 찬성 집회에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계엄의 정당성.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도.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냐. 탄핵 남발이 이게 정말 야당이 무도해서 탄핵 남발을 한 거냐. 아니면 탄핵할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거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 예산 난도질도 합당한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나라 그 정부 주요 기관들을 마비시키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지원 여론. 그러니까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할 게 확실할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은 이재명 대표를 지원할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인들 와서 데모 참석하는 거 봐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그럼 미국 쪽을 더 원하는 거냐, 중국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냐,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거냐, 독재, 사회주의 쪽을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평등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주의 쪽을 원하는 거냐.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 개개인의 마음도.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가냐.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가고 60%에 육박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못하겠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거 어떻게 탄핵 인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그 탄핵 결정의 핵심적인 4가지 요소를 우리 애청자님들이 잘 생각하면서 그 투자의 그 방향을 진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탄핵 기각에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저평가 우량주를 찾고 사는 게 좋죠. 뭐 방산주도 좋고 원전주도 좋고 뭐 또 양자 컴퓨터나 양자 기술주도 좋고 뭐 바이오 쪽에 좋은 기업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2,400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사면 좋고, 탄핵 인용을 원하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손을 접는 게 좋죠. 투자금 다 빼고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뭐 금을 산다라든지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현금 위주로 보유하고. 그리고 이제 잊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 휴식하면서 잘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은 이제 옵티시스의 그 투자 전략,
또 그 기업 개요에 대해서 계속 말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갑시다. 이제 큰 네 번째, 옵티시스 기업의 투자 여건과 투자 전략을 알아볼게요. 투자 여건은 금년 주식은 상저하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떨어졌다가 하반기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탄핵 정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환율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증시는 침체될 수밖에 없죠. 증권사별로 1월 그 코스피 예상치를 보니까 삼성증권은 2350에서 2650, 키움은 2350에서 2580, 한국투자증권은 2350에서 2550, KB증권은 2290에서 2550, 상상이증권은 2300에서 2500. 그래서 저점은 코스피가 한 2300에서 2350 사이로 보고 있고 고점은 2500에서 2580 이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고 고점과 저점을 염두에 두고서 시장에 대응하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4년간의 그 코스피 지수의 월별 평균 등락률을 보니까 1월 달은 0.21% 올랐네요. 2월 달은 0.09%, 3월 달에 1.35%, 4월 달에 1.64%, 그리고 5월, 6월은 떨어졌다가 7월 달에 올랐고 8, 9, 10은 떨어지고 11월, 12월이 좀 올랐고 이렇게 되네요. 이거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옵티시스를 보면은 얘는 주가가 과거에는 17,000원까지 갔었다가 계속 내리꽂아서 6,490원까지 저점을 오르고 다시 이제 올라간 9,950원으로 올라가는 추세네요. 그래서 얘는 20일 이평선하고 5일 이평선이 그 사이 21선까지 무너지면 8,000원이네요. 그래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매집 구간을 보고 요 사이에서 2, 3회 분할 매집하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이평선이 이제 상승 전환했어요. 이동평균선이. 그리고 최근 1개월 사이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한 12,000원 정도 가면은 팔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15,000원 정도 가면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얘는 그래도 재무적으로 흑자를 보는 기업이니까 이제 4분기 거 나와가지고 1월 말이나 뭐 2월 중순쯤에 저기 24년 그 실적치가 종합적으로 나오면은 또 판단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흑자 상태니까 또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다시 뭐 8,000원, 9,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또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1차적으로는 12,000원대 가서 부분 수익 내고 또 15,000원 되면 2차 수익 내고, 만약에 이게 다시 떨어지면 9,000원대로 오면은 8,000원대로 내려가면 또 사고, 이런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옵티시스의 기업 개요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옵티시스의 기업 개요와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얘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광링크 개발 기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기업명은 옵티시스 주식회사 이렇고, 설립은 99년 11월 29일 1999년. 그러니까 지금 25년이니까 26년 정도 됐네. 꽤 오래된 회사죠. 그리고 상장은 2011년 7월 12일. 그래갖고 코스닥 1174위네요. 그리고 소재지는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고요. 대표는 신현국 대표이사. 이분이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양자 중력 이론으로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삼성전자에서 양자 관련 기술 개발 그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창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다. 양자 분야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이 게인 양자 우물 구조 설계 및 성장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 광 모듈용 핵심 부품인 광전 NG 개발도 완료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하여튼 광링크 개발, 디지털 광링크 쪽에는 굉장히 앞선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영국의 신영국 대표의 6인의 지분이 29.46%, 약 30% 되네요. 166만 주 정도. 그리고 직원은 96명. 그리고 작년에 평균 연봉 보니까 4,400만 원 정도고. 작은 기업으로서는 좀 알찬 기업이죠. 100명이 안 되는 작은 회사지만은. 그래서 얘네 주요 매출을 보니까 광링크 분야에서 영상 신호용 광링크, PC 인터페이스용 광링크 요 제품이 79%, 거의 80% 매출을 내고, 케이블은 디지털 사이니지, 비디오 월 이런 거에서 9%, 그리고 기타 의료 영상 시스템에서 11% 이렇게 매출을 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성장성, 수익성 및 배당성을 보니까 성장성이 23년에는 매출이 21년에 242억 원, 22년에 287억 원, 23년에 220억 원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22년에 비해서 23년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24%가 매출이 줄었었는데, 금년에는, 그래 작년에는 3분기까지가 153억 밖에 안 됐는데 매출이, 금년에는 3분기까지 160억이라서 약 5%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성도 다시 호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수익성도 2023년에는 영업이익이 4%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9%로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재무적 안전성은 부채 비율 10%, 당좌 비율 699%, 유보율 1986%니까 굉장히 안전해요. 재무적으로는. 재무적으로 불안하진 않아요. 이렇게 양자 쪽 이렇게 첨단 기술 기업이 좀 작은 기업 같으면 재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기업이 많은데, 얘는 그래도 수익도 흑자도 내고 재무적으로 안전하니까 좀 안심을 하고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 의견은 재무적으로 안전성도 확보하고 영업적으로도 흑자도 내고 또 양자 컴퓨터 관련 호재도 있고 기술력도 있다, 이것도 또 되고, 그리고 양자 기술과 결합된 디지털 광통신 솔루션 기업으로서 이쪽 분야에 굉장히 선두다. 이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급등한 게 약간 좀 부담이 되지만은, 이게 조정이 돼 갖고 8,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다시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 분할 매집하면은 틀림없이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매진말로, 투자자는 어디까지나 뭐라 했죠?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고 했죠. 수익을 내도 내 거고 손해를 봐도 나밖에 감당한 사람이 없다 그랬죠. 누가 도와주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 자료이고 어디까지나 참고에 불과하고, 투자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내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다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알림 서비스, 알림 버튼도 누르고, 특히 댓글도 또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성공하는 투자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